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틀리다와 다르다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랑 나랑 생각이 좀 틀리네. 오늘 음식 맛이 좀 틀리네. 쟤는 피부 색깔이 우리랑 틀리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의미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No. 왜 틀리다와 다르다를 잘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후하!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 바다, 개, 고양이, 탕수육은 찍먹, 부먹, 취향의 차이, 사고방식과 인식의 차이, 경험과 지식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다른 생각들을 틀리다 라고 규정 지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랑 생각이 틀리네? 하는 순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자신만의 판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틀린 생각이란 어떤 생각인가요? 과연 정답은 있는 걸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증명할 수 있는 팩트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역사라는 것은 누가 기록한 것이고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기술한 역사인가요?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만약 뉴라이트가 쓴 교과서가 채택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책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란 현대사다 라고들 말합니다. 승리한 자가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백인들의 살색과 흑인들의 살색, 그리고 동양인들의 살색, 대체 어떤 색깔이 살색인가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을 주장할 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 느껴질 차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색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살구색으로 변경되었죠. 사람들마다 입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네 생각이 틀렸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틀렸다 라고 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성적인 표현이겠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의 땅이고 안중근 의사가 자랑스러운 독립투사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케시마를 자기네들 땅이라 주장하고 안중근은 자기네들의 총리를 죽인 테러리스트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그 판단의 기준선이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태산, 황산,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각자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산이 더 좋더라 하고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산에선 일출이 장관이었고 태산에선 운해가 아주 멋졌습니다. 백두산은 차가운 천지와 뜨거운 온천물, 한라산은 아담한 백록담과 화려한 진달래밭, 그리고 지리산은 그 웅장한 덩치와 현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리산 입구에 적혀있는 현판을 보고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혜지, 다를 이. 아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지혜로구나. 높이는 다른 산들에 비해 낮지만 12,072봉우리를 자랑하는 그 웅장한 지리산의 넓이가 마치 지혜를 얻은 사람의 넓은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2번의 커다란 퀀텀 점프의 성장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맞게 되는 큰 폭의 성장은 바로 육체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청소년기, 대략 10대 중후반 정도가 되겠죠. 신체적으로는 이미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지혜는 아직 어린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항 심리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질풍노도를 달립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중2병이라고도 하고 사춘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큰 폭의 성장은 육체는 점점 쇠퇴해 가지만 지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대략 30 중후반에서 40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40살을 불옥이라고도 하죠. 궁금한 것들이 없어지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의 지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이후로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쭉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 맹인모상이라는 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코끼리를 한 마리 데려다 놓고 장님 6에게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서는 그 코끼리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빨을 만져본 장님, 귀를 만졌던 장님, 다리를 만졌던 장님, 그리고 등을 만진, 배를 만진, 꼬리를 만진 장님들이 전부 자기가 만져본 부분만을 묘사하면서 다른 장님들이 묘사하는 코끼리는 틀렸다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위만큼만을 코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하며 진리라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떼는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딱 그만큼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편협된 시각을 벗어나서 코끼리의 전체, 즉 전모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싶어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코끼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진 부위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코끼리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들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겠죠.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보고 듣고 겪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규정짓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고치려고 드는 순간 갈등이 생겨나고 영원히 해결되지도 끝이 나지도 않을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가족들, 친구들, 부부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 모든 갈등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나는 싱거운데? 너무 추워, 보일러 좀 켜자. 나는 더워서 땀이 줄줄 나는데?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을 닦는 수건을 보통 2번, 3번 정도 사용하고 나서 교체를 해왔던 사람이 수건을 한 번만 쓰고 바로 세탁기에 던져넣는 사람을 볼 때에는 너는 낭비가 심하네, 절약 정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넌 거지냐? 더럽게 썼던 수건을 어떻게 2번, 3번을 써? 한 번 쓰면 빨아야지 라고 받아칩니다. 평생 변기 커버를 올린 후 소변을 보아온 남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자꾸 변기 뚜껑을 올려놔? 남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변기를 같이 사용하는 아내의 입장을 배려해서 오줌이 튄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면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변기 커버를 제자리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배려심이지만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넌 손이 없냐? 네가 다시 내리면 되잖아 라고 되받아치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치약을 아끼기 위해 아래부터 짜 올려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위든 아래든 손에 잡히는 대로 쭉쭉 짜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치약을 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수염을 깎을 때 면도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지 그 방식조차 자기 스타일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자기 혼자 무인도에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지내야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 생활 습관의 다르다를 틀리다로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드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쇼핑, 종교, 정치적 견해, 무언가를 좋아하는 취향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좋아하고 말고는 사람들이 자유니까요. 문제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비난하거나 욕을 할 때 그것 또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국적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혈액형, 경험, 지식 사람들마다 모두 다릅니다. 거기에 틀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그 차이를 인정해주는 것,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 내가 싫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는 대상을 욕하고 헐뜯지 않는 것, 그것들이 바로 배려입니다. 이렇게 틀리다와 다르다를 올바르게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롭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젠 오히려 중국이 한국인들을 격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확진자의 숫자가 가장 많다며 공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엄청난 노력으로 하루에 수만 명 이상을 검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 폭증하는 확진자들의 숫자에 비해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읽혀집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후바 My destiny!